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월요일장 국내 증시에서 눈에 띄었던 두 가지 종목의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로봇 업종과 게임 업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로봇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증시 속에서도 로봇주는 계속해서 매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에도 또 파란불이 켜지면서 오늘 지주사 두산의 주가는 27%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또 로봇 산업에서 대장주 자리를 놓고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경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연이어 상승하면서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두산 로보틱스가 유니콘 특례로 상장하긴 하지만 협동 로봇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익 달성 시점도 빨라질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로봇주가 너무 오른 만큼 상장 후에 변동성은 고려해야 한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일 흐렸던 게임주는 오늘 드디어 햇빛이 내리쬐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업계의 빅3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넷마블이 오늘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게임 신작이 계속해서 히트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바일 신작이 연이어서 흥행하면서 그동안 길었던 부진의 늪을 드디어 벗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은 그동안 신작을 내놓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인기로서 또 2분기까지는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세븐 나이츠 키우기가 계속해서 흥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만큼 다른 게임주 분위기 개선에도 오늘 힘을 실어줬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액토즈 소프트와 넵튠도 급등세를 보이면서 게임주의 분위기를 또 밝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로봇과 게임 업종 좀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오늘 변영인 대표님과 또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도 역시 탑6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리뷰와 함께 오늘 시장의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저희와 함께 해줄 두 분입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희 대표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난주에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 마이크로소프트입니까? 한글에서 나온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독자적인 회사였고. 네. 아 이거 한국에서 나온 거였어요? 네, 한국에서. 나 외국 건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요. 다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그쪽이랑 나온 연관되죠. 왜냐면 삼성 휴대전화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앱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한글 오피스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네. 한글 97 뭐 이런 그렇죠. 거. 한글 97. 97 97은 맨날 거 아니에요? 지금 한글 2000 맨날 나오죠. 아, 제가 배울 때 생각이 나가지고 한글 97이 저도 모르게 나왔네요. 한글 95 안 나온 게 그러니까 한글 쪽 아니야? 한글과 컴퓨터 쪽 아니야?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좀 정확하게 좀 공부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그래도 성적이 첫 주 치고 괜찮습니다. 6%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뭐 기대는 좀 못 미쳤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었는데 네네. 왜냐면 생각보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 첫 AI 이 오피스를 이제 출시한다 이 기대감이 조금 덜 희석되면서 그렇다고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냐 좀 그것도 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시장의 주목을 좀 이끌지는 못했다라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에는 그래도 AI 관련된 이벤트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삼성의 상생의 AI 관련 이슈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10월 초 그리고 11월까지 지속해서 AI 관련주는 조정 시 낙폭 조정 시 좀 모아가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일단 뭐 추세 좀 이탈은 했는데 단기 추세에서 오늘 조금 거래량 좀 실려주긴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런데 전고 매물이죠 7,450원까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네.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지만 다른 종목에 좀 더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가져온 종목에 더 집중해보겠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AI 관련해서 삼성과 같이 뭐 협업을 한다 그래서 오늘도 이스트 소프트 같은 종목이 굉장히 좀 급등을 했던 모습을 네네.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좀 다른 종목들이 삼성 이제 AI 관련해서 뭐 엮이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돌아가면서 네. 그런 분위기는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 아직 AI 섹터 전부 다 시세 끝난 건 아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뭐 지금 삼성 생성형 AI 출시 기대감들 이번 주에 좀 이어질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2023 뭐 썸밋 AI 관련된 어떤 행사가 좀 있고 네네. 그리고 10월에는 뭐 하이퍼클로버 X의 뉴로 클라우드가 좀 공개된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카카오가 좀 초거대
생성형 AI 출시를 10월 초에 또 진행을 한다. 생성형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아직은 이제 이벤트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SK텔레콤도 정식 출시 이벤트 있죠. 여기까지가 아니라 좀 지속될 것인데 지금 단기 급등이다 보니까 일부 차익 실현 속에서 어떤 조정 시, 낙폭 과대 시에는 좀 모아가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이벤트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카카오도 드디어 AI가 나오는군요. 사실 네네. 네이버에 비해서 좀 AI에서 좀 너무 후발주자가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카카오 쪽 A도 좀 기대해 봐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이거는 아직도 먼 이야기지만 지속해서 좀 고도화가 돼야 되는 부분. 생성형 AI 나오면 카카오톡하고 좀 연결돼서 좀 장점이 좀 많이 생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AI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가는 시간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 KGETS 4.9%의 상승률로 이제 6위에 올라와 있는데 네. 뭐 아직 많이 배고프시죠? 네. 배고프실 것 같은데 아직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워낙에 네. 로봇 AI가 좀 난리 강했어요. 났었죠. 네, 2차전지가 네. 한번 힘을 좀 내줄 거라 봤는데 네. 뭐 에코프로가 막 아까 앞에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환계주 100만 원 이탈하는 모습을 내려갔죠. 보다 보니까 네. 전혀 힘을 좀 못 냈습니다. 아, 2차 전지주 약세가 좀 지속되리라고 보십니까? 약간 좀 뭐랄까 이슈는 이제 조금은 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뭐 하는데요. 약간 그런 감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 그렇게 이제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코홀딩스하고 에코프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이들 종목이 좀 멈춰주면은 다른 기업에서 좀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들 기업이 좀 흔들리면은 아무래도 2차전 전체적인 섹터의 분위기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1선원 자리 13,3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는 있어요. 아직 에너지는 끝난 건 아닌데 일단 일주일 분위기는 솔직히 좀 안 좋은 건 사실이다. 네. 네, 저도 다른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두 분 다 아니, 새로운 걸로 이제 스타킹 좋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솔직하게 최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최고죠. 예,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네. 오늘 종목 좀 집중해달라.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는 그 네. 자세가 아주 좋지 않습니까? 전 이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네, 최고입니다. 저도 이게 방송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좋아요. 네, 이게 네. 진짜 도움이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더 가져가도 돼요. 뭐 이런 거보다. 가시죠. 그래, 네. 새로운 종목에 좀 새로운 집중하시죠. 거, 갖고 온 걸로 좀. 저는 그런 말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어떤 종목을 또 가져오셨는지 자, 이분께 좀 여쭤보죠.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내일은 스타킹 오늘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대표님 뜨거운 바이오 관련주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늘 변영인 대표님은 인벤티지랩 오늘은 소폭 약세를 보였고요. 유창희 대표님은 GI 이노베이션 오늘 5%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변영인 대표님의 인벤티지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와 비만 치료제가 주목을 받으면서 차기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귀축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인벤티지랩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위고비의 주요 성분을 경구형으로 바꾸는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위고비는 최근엔 체중 감량을 넘어서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데도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때문에 술이나 약물 중독을 치료하는 데도 가능성이 있다는 또 기대가 커지면서 앞으로는 적응증 확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경구형을 이번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바꿀 수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탈모 치료제인데요. 탈모 치료제 시장 역시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 탈모 치료제 시장 규모는 연평균 8.4%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27년에는 약 6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뜨거운 바이오, 그중에서도 탈모와 당뇨, 비만 치료제를 모두 품고 있는 인벤티지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변영인 대표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정말 바이오 쪽에서 핫한 종목 다 아직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종목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비만, 당뇨, 탈모 이거 세 개 치료되면은 저 그 회사의 제 전 재산 올인입니다. 와, 진짜요. 진짜 단언컨대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세 개가 다 해결이 되는 회사다. 네. 저는 전 재산을 거기다 그 회사에 넣을 수 있거든요. 변현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일단 뭐 세 가지 체크 포인트를 좀 준비해봤는데 네네. 네. 일단 뭐 인벤티지랩의 이 메커니즘, 이 회사가 어떤 걸 하느냐 이걸 좀 제대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회사는 없는 무해소유를 창출하는 신약 개발 회사가 아닙니다. 네. 개량 신약, 이미 만들어진 신약에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서의 어떤 약물을 전달하는 시스템 그리고 플랫폼을 만드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 우리가 어떤 치료제의 경우에서 뭐 주기적으로 주사를 좀 자주 맞아야 돼요.
그럼 이게 굉장히 좀 번거롭고 주사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있는데 이게 장기 지속형 주사라는 것은 한 번만 맞으면 한 달 또는 3개월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그렇죠. 생활을 좀 편리하게, 그러니까 약물을 이제 주입하는 걸 굉장히 좀 편리하게 그렇습니다. 만들어주는. 네. 아, 그런 류의 회사군요. 그렇죠. 아. 가장 좋은 게 사실은 먹는 약이 가장 좋은데 이 먹는 거예요, 약은 반감기라고 해서 인체에 어떤 약물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사 제형이 가장 빠르게 우리 몸에 약물을 좀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좀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네. 장기 지속형 이 주사제라는 것은 뭐 우리가 흔히 요즘 보면 뭐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 뭐 계속 맞아야 되고 이게 맞아요. 번거롭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뭐 한 달에 한 번만 맞는다 또는 3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괜찮다. 이런 약물이 좀 지속될 수 있고 주사 제형에 따른 어떤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인벤티지랩입니다. 최근에 위고비의 약물 기반 이 당뇨와 비만 치료제의 어떤 임상 유효성, 전임상 단계에서 유효성을 좀 입증했다라고 좀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는데 이게 네. 뭐냐면 지금 위고비의 어떤 약물 전달체이죠. 뭐 GLP-1이라는 약물에 대해서 주사 제형을 해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서 지금 뭐 최초의 1세대 이 비만 치료제가 매일 맞아야 되는 삭센다가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의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만 맞는다. 그런데 인벤티지랩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물이 한 달에 한 번만 맞거나 3개월에 한 번만 맞아도 되면서 효과는 동일하게 체중 감소 효과를 가져온다라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는 아, 것이죠. 주사 맞는 횟수를 줄여서 그건 더 좋네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혁신이죠, 혁신. 예. 혁신이에요? 그 여기서 뭐- 아침마다 그 네. 인슐린 주사 맞는 분들의 고통을 맞아요. 혹시 그렇죠. 아십니까? 굉장히 번거롭죠.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배에다가 자기 배에다 주사를 맞는 거예요. 인슐린 주사. 그럼요. 이게- 당뇨에 좀 체크해야 환자분들은 되고.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피도 그거를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피도 이렇게 맨날. 아, 피도 맨날 뽑아서 네. 당뇨 혈당 체크하고 요즘에도 그거 그렇게 좀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그런 기계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발전돼 가고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 약물이라는 게 지금 뭐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뭐 전립선 암, 그다음에 뭐 기타 뭐 질병 치료제에서 이 장기 지속형 이 주사제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굉장히 좀 상당하다. 물론 이제 개량 신약이기 때문에 한국의 이제 뭐 빅파마 기업들과 공동으로 좀 연구 개발하면서 지금 이 장기 지속형 주사제형으로서의 어떤 이 고도화를 좀 이뤄내고 있는데 네. 이 회사 뭐 일단은 당뇨와 비만 치료제를 좀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월 초순에 10월 3일부터 6월에 벨기에에서 유럽 이 당뇨학회가 있어요. 맞아요. 여기서 뭐 위고비를 출시했던 뭐 노보노디스크가 뭐 연구 결과를 좀 발표한다. 한미약품, 펩트론 등이 중간값에 대한 어떤 연구 임상 결과 발표한다. 관련된 모멘텀도 좀 더 지속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좀 저는 보수적인 좀 입장이 있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만 치료제 시장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023년도로 기점을 해서 이제 비만 치료제 1세대 네. 비만 치료제 특허 끝나요. 끝나요? 그러면 내년부터 뭘 할 수 있냐? 삭센다를 바이오 시밀러, 즉 복제약으로서 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다 풀리는군요. 그렇죠. 옛날 그 비약을 끝난 것처럼. 맞습니다. 오. 그렇죠. 뭐 필름용으로도 나올 수 있고 네. 또 오, 뭐 좋은데요? 먹는 아, 거 많은 맞는 약들이 거 다- 많은데 왜 앞에 그 약을 얘기하세요? 약들이 많아요. 그렇게 풀린 약들이.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아, 기억이 나니까. 적용까지 예. 좀 동일한데 네네. 그래서 인벤티지랩의 경우에는 지금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제 만들어서 출시하는 신약이 아니라 누가 얼마만큼 빠르게 값싸게 많은 이 생산 수율을 확보하면서 맞네요. 진출할 수 있냐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나온 약들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 대중화 시킨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유창희 대표님, 종목을 설명한 내내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왜 그래요? 아, 이거 좋은데 왜?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O 아니면 X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역시 오, X. X.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왜? X를 그럼 들었던 이유는 뭡니까? 식상합니다. 식상하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 네,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제약사들의 이게 가장 큰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뭡니까? 누가 뭐 개발했다가 우리도 그거 개발합니다. 우르르 물려. 우리도 준비합니다. 뭐 제가 뭐 어떤 모 회사 대표는 그 유튜브에서 우리도 비만 치료제 개발하기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뭐 오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그게 개발이라는 것이지 개발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 보면은 창원이라든지 중공업 회사가 보면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덴마크가 그랬죠. 지금 지나가는 개가 10유로를 물고 다닌다고 합니다. 10유로? 왜냐면 노브노디스크의 그 기업 가치가 덴마크의 GDP보다 훨씬 더 높아요. 아, 그 정도가 됐어요. 네. 그래서 덴마크가 달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막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지금 야, 그럴 정도라고 대단하네. 합니다. 어떻게 보면 고평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니 고평가는 아닌데 네. 어쨌든 이제 그만큼 이슈가 되니까 전 돈이 세계적으로 몰리는 이슈가 거죠. 되는 건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제약 바이어가 좀 강하다 보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가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 2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습이 나온 거는 벌써 한 2달 가까이 됐고, 그럼 주가가 충분히 올라왔고, 이제부터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걸 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벤티지 랩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좀 주가가 먼저 올라왔다. 그리고 이번에 최근 들어서 지난주부터 비만이라든지 당뇨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올 때 인벤티지 랩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다른 기업 대비해서 좀 무겁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슈로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네.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여기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저도 짧게. 뭐 실적 수반은 중요하다. 뭐 9월 8일 32,750원이죠. 신고가 돌파하고 난 이후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네네. 오늘 시간에서도 7%가 좀 급등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장전 종목 한 2시 전에 준비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 자리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다소 내일장 시초가 좀 너무 뜨면 아, 내일 너무 올라야지 올라오면. 좋으신데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시초가가 좀 스타킹에. 높게 올라갈까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이벤트죠. 유럽의 당뇨학회 일정에서는 맞아요. 네. 관련해서 뭐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 뭐 지속될 수 있다. 이거는 좀 단기 모멘텀까지만 괜찮다라고 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면서 알겠습니다. 목표가 목표가 그리고, 예, 35,000원 그리고 네. 이탈가는 24,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에 준비를 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하나, 둘, 셋. 매수. 가요. 매수. 매수. 왜 웃어요? 아, 저는 뭐 다른 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아까 전에 좀 미리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있고, 그리고 오늘 7%막 올랐다잖아요. 시외가에. 시초가가. 시외. 아, 시외가. 시외. 그래갖고 그럼 내일 높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스타킹에서 약간 조심해야겠다. 그러니까요. 들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7% 오른 상태로 시작되니까. 근데 좀 핵심은 아까 말씀하신 당뇨학회까지는 좀 이슈를 좀 봐야 된다. 그렇긴 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네. 요즘 잠깐 좀 쉬어가는 모양새였는데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종목 계산캐스터 수지 씨가 네. 이 종목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 수지 씨가 또 수지 씨가 이 종목을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종목 잘 보셔라. 오. 예. 탈모 때문에 그런가? 뭐 어쨌든 탈모 없잖아요. 왜 없어요? 막 빠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한번 좀 관심 있게 매수를 제 포트에 올려봤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수희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유창일 대표님의 GI 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도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이오 IPO의 최대호로 꼽히면서 올해 상장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또 면역 항암제 관련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융합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면역 항암제를 연구 개발 중인데요. 면역 항암제의 임상 중간 결과가 우수하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알레르기 질환 치료제도 연구 개발하면서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MOU 체결 소식까지 나오면서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임상에 더욱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11월에는 면역 항암 학회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GI 이노베이션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세요. 자, 진짜 보니까 네.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쪽이 좀 핫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약 바이오가 좀 핫해서 두 분 다 오늘 이쪽 관련해서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약간 뭐랄까 성향은 좀 달라요. 약간 두 분이 가져오신 종목의 성향은 좀 다른데 어떤 종목인지 한번 설명 들어볼게요. 네. 유천 대표님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지난달에도 제약바이오 많이 맞아, 가져왔어요. 많이 갖고 많이 왔죠. 갖고 왔었죠. 바이오 안 좋아한다고 항상 얘기하시죠. 안 좋아하는데 흐름이 이번 바이오로 달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갖고 왔던 샤페론 같은 경우 지난 금요일 상한가도 갔어요. 와, 샤페론. 한 발 제가 조금 빠른 것 같다. 한 발 좀 빨랐어요, 진짜. 근데 다음 지금 달에 갖고 와요. 지금 흐름 자체가 뭐냐면, 그러니까 네. 최근, 그러니까 제가 그 말 샤페론을 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냐면.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제약바이오 성격, 그 바이오의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AI라든지 뭐 비만 이런 부분들로 갔다라면 예. 맞아요. 지난주부터 약간 전통 바이오, 제약 바이오 주들이 좀 힘을 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폐암학회, 무슨 학회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개발한 기업들이 임상이나 이런 결과를 그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 오늘도 그 한올바이오파마가 11%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전통 제약주가 의외로 9월 말까지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싶어서 GI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지금 아까 우리가 당뇨나 비만은 한 130조 정도 시장 규모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이 알러지 시장도 한 32조 원 정도 시장 그래요, 규모를 그래도. 차지한다. 알러지 있는 분들은 이 약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요. 알러지 약을 항상 구비하고 다니고 왜냐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쵸. 쉽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안 또 되죠. 알러지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뚱뚱하다. 그럼 내가 안 되면 약 먹든가 아니면 포기하기도 하는데 알러지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봄에 꽃가루 날리면은 하고 꼭 그 꽃가루가 아니라고 다른 이상 알러지가 계속 많이 맞아요,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아 이노베이션 상당히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하고는 한 2020년 정도에 한 1조 4천억 파이프라인 계약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 약을 좀 잘 생산하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최근에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 원숭이를 활용해가지고 그 제품을 좀 더 효율성 있게 만들 수 있게끔 협의를 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 계속 협업을 하면서 관련된 제품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본이나 중국이나 계속해서 특허 이 물질 관련 수출을 파이프라인 수출을 맺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개발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개발 가능성이 없으면은 계약을 안 맺거나 특정 기업하고만 계약을 맺는데 이 회사는 여러 회사들하고 계약을 맺고 있다는 부분들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또 알러지 관련해서 세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졸레오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이 이제 2024년에 이제 순서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2024년에 미국 그지 2025년에 유럽에서 특허가 만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당장 2023년 내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복지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쉽게 출시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매출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매출이 늘어날 수 있고 어쨌든 이 시장을 좀 이제 특허가 있으면 그 회사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네. 그게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기업들도 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알겠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머크사든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인상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하고 이 회사가 상장했을 때 그 시가총액이 7천억을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6,200억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려갔네요. 조금 살짝. 조금 내려가 있고 오히려 다른 바이오즈라고 비교해 본다라면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없다라고 보신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고요. 아무래도 좀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금리가 엄청나게 그쵸. 오른 이후에 좀 제약바이오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전통의 제약이라면 더 좀 힘들었을 그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회사가 올 3월달에 상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IPO를 하면서 이제 그때 자금을 조달한 게 있기 때문에 2025년까지 돈 걱정이 없다. 제약바이오 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걱정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꽉 채워서 얘기해 주셔서 진짜. 우리 변영희 대표님 OX를 보려고 했는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OX만 OX만 한번 들어보세요. OX만. 자 하나 둘 셋. 네, 오, 오늘 오, 좋게 말씀해 주셨네요. 예, 왜 갑자기 듣고 싶네. 앞에서 좋은 말 다 해줬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네. 관련된 뭐 전임상 관련된 결과 이 부분이 단기적 모멘텀으로 좀 살아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다 바이오 주식을 가져오셨는데 한 네. 분은 전통의 제약, 그리고 한 분은 뭐 새로운 또 신약에 관련된 또 그렇죠. 이런 종목이라 다양하게 좀 네. 결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자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마지막으로 한번 목표가는 예. 4만 원 정도 4만 보고 원. 있고요. 네. 한 2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갑니다. 하나, 둘, 셋. 무조건 됐어요. 매수야. 예. 네. 좋아요. 지금은 네. 약간 전통의 강호들이 말이죠. 네. 축구도 지금 독일 축구가 안 좋아졌어요. 지금 좀 전통의 강호들이 약간 좀 힘들고 약간 꿈을 먹는 기업들이 약간 좀 가고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선택한 이유는요? 자, 10월 중순에 그 알러지 협회 네. 학회인가요? 뭐 알러지 종양학회. 종양학회군요. 다른 거거든요. 너무 다른 얘기 마무리로 이렇게 아, 해주시네요. 예. 종양학회랑 이게 그때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좋은 종목 가져오신 두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